예, 오늘 오전 정부의 3기 수도권 신도시 발표에 고양 창릉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는 덕양구, 분행동, 동산동, 성사동, 용두동, 원흥동, 행신동, 향동동, 화전동, 화정동이 약 246만 평 면적이며 3만 8천 세대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시 도시관리공사가 함께 시행합니다. 이는 우리시의 미래 100년 대계를 담아낼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시의 정책을 확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시는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및 개발에 따른 별도의 신도시 TF팀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성해 나갈 것이며 국토부, 경기도, LH와 광역교통체계, 자족기능 확충, 친환경도시 등의 분야에 걸쳐 최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고양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가장 우려되는 베드타운 해소를 위해 전체 면적 중에 41만 평, 가용 면적의 약 40%를 자족용지로 조성합니다. 이는 제1판교 자족용지 면적의 2.5배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기업, 학교, 연구기관, 산학연 연계를 통한 4차 산업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향후 구면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자족용지는 경의, 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 등 스마트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성장 지원센터를 건설, 운영하여 인근에 창업지원주택, 중기 근로자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 근접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권역별 중앙공원 6곳에는 약 100만 평 규모의 공원 녹지 및 호수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34단 부지는 서울 숲의 2배 규모 면적을 도시 숲으로 조성하여 개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생태 도시로서의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릉천으로 삼성지구에서 한강 하구까지 연결하는 호수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4개 권역 공원 내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복합문화센터를 LH 자금으로 설치하여 모든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는 당초 세들역에서 대곡역까지 예정되어 있던 지하철을 시가 적극 건의하여 고양시청까지 약 14.5km로 연장하고 가칭, 향동지구역, 지구 내 3개역, 화정지구역, 대곡역, 고양시청역 등 총 7개 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양시청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향후 우리 시의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구 남측 화전역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로 연결하여 여의도 25분, 용산 25분, 강남 30분의 이동 시간으로 향동 원흥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가시키고 서울 접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로교통 수요를 철도로 분산하여 자유로 등에서 만성적인 도로 정체의 감소 효과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일산 백석동에서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등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신설하여 자유로 이용 차량 분산을 유도하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를 연결하여 서울 진입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화랑로를 확장하여 도로 내 대기시간을 줄이고 통일로, 중앙로 간 BRT 신설, 전용차로 연계와 적극적인 광역버스 신설 정차를 통해 서울시와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저희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는 200여만 평이나 되는 수도권의 신도시 중 가장 자족시설 비율, 공원 녹지 비율이 높게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정책을 최대한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등 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중앙 등과 이번 신도시 사업 추진이 시의 미래 비전과 함께 시민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품시장 강한태 기자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장을 듣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기 신도시 가운데 집값이 가장 오르지 않는 고양시에 이게 희소식이 될지 또는 재앙이 될지 연유하는 고양시민들 입장을 좀 추수인이라고 좀 드렸는데요. 제가 출발을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12시 반에 했는데요. 2시 2분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25분 안에 당기시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셨고요. 그 계획의 핵심에는 고양선이라는 새로운 노선 하나가 소개되었는데요. 고양시청역 발표하셨는데 위치는 어딘지, 신청사의 위치로 가는 것인지, 기존에 현재 이 고양시청 자리로 온 것인지 그 부분이 공개하고요.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확정되지 않는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이 또 다른 투기의 붐을 불러오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오늘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셨죠. 도시가 개발되면 원래 사시던 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래 사시던 분에 대한 피해 대책이라는 것은 이주 택지나 이런 건데 그것은 충분히 담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브리핑 자료로 보내주시는 거에 보면 4페이지에 시청역은 고양시가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면 그쪽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신청사 부지가 저희가 이제 신청사 추진위원회는 이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은 유동적이다. 근데 그 지역은 지금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게 되면 그 위치가 어딘지가 이제 사실 결정도 안 됐는데 발표하는 게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양시민이 원하는 시청사 부지 쪽으로 철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추가 협정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쪽에서 이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5% 지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정산을 할 것이고 거기서 남는 비용이 수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화일보 임창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잘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전에 고양시 의회에서 윤용석 시의원께서 국방부 쪽에 2.0과 관련해 갖고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셨습니다. 고양 시내에 산재한 위험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핏빛 청사진을 그려놔도 위험 요소를 옆에다 두고 있다 그러면 이거 역시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러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예,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는 국방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위험물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건 34단 전체가 다 이전하는 걸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고양시한테 온전하게 공원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군부대가 다 철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그 지역을 탐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것, 문화재나 가치들, 역사 유적들이 있다면 그것도 그 함께 반영해서 중앙정부와 도시계획을 할 때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같이 개입을 하고 비용 정산에 대해서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설계나 구조나,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쪽 3개 공사랑 함께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우리 도시관리공사. 그것이 친환경적인 건물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담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일보 우정훈 기자입니다. 우리 이준호 시장 취임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시장 포함해 한 3번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브리핑하니까 이해중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신뢰도 가고 또 우리 기자들도 상당히 참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은 우리 시장님 해주시고, 아니면은 도시락이나 국장들이 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해보지 말고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창릉지구가 사실상 작년 12월 19일 날 2차 발표할 때는 향동이 4대 유출이 돼서 취소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빠졌는데, 이번에는 창릉지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번 향동 이쪽은 뭐 별로 유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역이 정해지면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철도 라인이라는 쪽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시청 용역 결과 부지 그거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된다면 분양 시기는 언제쯤, 몇 년도에 되는 건지, 몇 년 후에 되는 건지 좀 대충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창릉지구가 246만 평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족 비율이 남양주나 하남 교사진들보다 훨씬 높은 40%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공원 녹지 비율도 이렇게 30%가 됐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4년에 도토부하고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그 문제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그 지분이 246만 평이 주유지, CU지인데 민간 개인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 지분이 어떻게 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주유주하고 CU지하고 민간.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민간인들은 대토가 필요하니까 대토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제가 질문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가 우리 기자님들께 좀 더 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브리핑도 하고 보고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 부지는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사 입지 선정위원회가 저희가 조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으로 이제 역사가 그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랑 상의했을 때는 2022년서부터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9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2024년, 5년 이때쯤 되면 입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비율하고 자족시설 비율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적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층 개발을 좀 유도를 했고, 그리고 자족시설 없이는 동의하지 못한다 해서 자족시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거 외에 뭐가 있냐면 이 자족시설 내에 2개의 앵커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LH가 자본을 전부 투자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도록, 짓고 운영하도록. 그것이 이제 기업지원센터나 이런 건데 그 두 개가 들어와서 그 이제 판교에 보면 창조혁신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경기도가 가진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두 개를 줘서 거기에 우리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입주도 가능하고 창업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이제 앵커 시설이 두 개가 들어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와 지금 시유지 이런 비율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사한 여름 이게 구체적으로 면적만 나와 있고 실제 거기에 우리 이제 그 소유 지분이나 이런 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다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총 자본 중에 5% 차지하는 것은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이제 출자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소유 지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울고의 좋은 지역입니다. 그 세종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지하철 신설 구간에 우리 시 구간 말입니다. 저희 시 구간에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반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관련해서 우리 청정지구 기반시설 관련해서 주요 기반시설은 LH가 사업비 중에서 이득분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그 사업비, 그 지하철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 다 그 LH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타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하고 그 공원 내에 4개의 그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 하는데 그 비용도 LH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기존에 보면 그 부지만 선정해 놓고 부지도 우리가 사야 되고 시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동안 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에는 4개 시설, 복합문화시설 4개는 도서관이든 체육관이든 이것은 반드시 LH 자금을 주어서 우리한테 기부 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있으시는 건데요. 이 신도시가 이게 되면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지 또 고양시 현재의 능력으로서 이 신도시와 같은 곳과 수화를 해서 좀 더 고양시가 발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로서 제가 고양시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걸 이재준 시장님이 어떤 그런 보니까 차원을 봤을 때는 이 도시에 있어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그리고 좀 더 들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5%의 지분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공사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지? 제가 볼 때는 이재준 시장님 어떤 시장 차량에 보이는데 그간에 이런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사실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가 얻을 수 있는 지금 5%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공사가 능력이 있냐 없냐를 논하기 전에 우선 도시관리공사가 그 테크노밸리에서 30%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공역세권에서 또 마찬가지로 거의 그 정도 지분을 갖고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사가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거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착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5% 지분을 해서라도 LH공사나 중앙정부가 하는 그 사업 속에 들어가서 기술이나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그 배워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인원들이 그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런데 전문가를 한두 번 더 채용을 해서라도 이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자족시설 그 고양시는 지금 자족시설과 교통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자족시설은 우리 고양시 어디에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사업계획을 내놓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번에 여기에 40%라는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판교의 2.5배 되는 규모잖아요. 거기에 더군다나 LH 자금으로 앵커 그 시설을 2개를 넣어주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우리 고양시가 운영한다고 그러면 연간은 아무리 못 들어도 100억 이상은 운영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한 것을 어쨌든 그 지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통입니다. 교통이 지금 사실 육상교통은 거의 마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고양시 중앙을 관통하는 철도가 지금 놓이게 되는 겁니다. 고양시청역이 이제 어디로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일례를 들면 우리 지금 고양시청이라고 치면 이게 그 향동으로 해서 그 창릉 그 지구로 해서 화정으로 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많은 꿈들을 갖고 이어져 간다면 이것이 사실상은 고양시 중앙을 관통하는 그래서 교통 그 해소에 교통난 해소에 엄청난 일들을 해줄 것이다. 더군다나 일산 신도시의 그 백마역 부근에서 그 자유로까지 연결을 또 하나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제1자유로 제2자유로 몰리는 이 교통난을 이쪽으로 돌려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큰 효과다. 이번 발표된 다른 지역들은 사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BRT나 뭐 슈퍼 BRT 이런 정도인데 저희는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준의 전문입니다. 그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우선 첫 번째 순위가 교통 영향 평가라는 걸 받습니다. 그 제일 문제가 지금 서울서 고양서 수원 가는 송원흥로하고 원당로가 지금 포화 상태에 있어요. 근데 곧 교통 영향 평가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또 아직 받지 않고 받을 계획이신지 그거 하고요. 원주민들 그 지금의 그 사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신지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통영향 평가는 이제 받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민들의 대책은 그 이주 단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우리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이래서 최적지에 이렇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아직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얻어냈는데 10만 평방미터의 공업지역을 저희가 고양시 내에 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테크노밸리 쪽에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양시는 뭐 공장 하나를 지으려고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거든요. 그 공업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약 3만 평 정도를 우리 어떻게 보면 고양시 공단처럼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다른 도시의 물량을 서로 양보해가면서 협의해서 가져오는 물량이라 사실 그 아까 그 국토부 발표장에서 발표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신분 안동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아까 자족 문제는 이제 가장 핵심이 자족 시설을 얼마나 확충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지만은 이 자족 시설 부지 안에 이제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가 일단 정해진 아까 4차 산업도 단순히 말씀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일산 테크노밸리나 대공업세권에 이제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겹치지 않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과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실 LH가 작년에도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를 조성해 놓고 그 시설 그 부지에 대해서 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그 전까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여기 창릉 3기 신도시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뭐 확약이라든지 그런 후속 대책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자족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협약서에 담을 거고요. 그거는 좀 전에 우리 남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런 식으로 그 자족시설 용지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협약서나 이런 쪽에 부기를 해서 담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테크노밸리 쪽에 공업 물량을 그 신반 평방미터를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그 공업지구로 해서 그 분양가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서로 간에 그 상생하는 이러한 자족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20만 평이고 창릉 지역에 이제 있는 게 40만 평이잖아요. 그것이 결코 우리 고양시의 자족시설 기능 105만이 살아가는 도시 속의 자족 기능으로는 크지 않다, 넓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그 인근에 상암동에 또 많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연관 효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NH통신의 강기자고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김현미 장관께서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런 기조 속에서 오늘 3기 신도시 지역이 발표됐는데요. 고양 시민들은 궁금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집값은 어떻게 되나? 공급이 확대되면 집값은 하락할 텐데 급등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웠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양시는 한 번도 제대로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금 주춤한가 했는데 다시 또 이런 발표가 있게 되고 아마 김 장관에 대한 지역구의 주민들도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시장님 보시기에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해서 앞으로 고양시의 집값 전망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확정된 38,000호가요. 그중에 공공임대 분야, 즉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제공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청사, 신청사는 아직 부지가 어딘지 확정되지 않았고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나 고양서는 즉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도 안 된 역을 지금 발표하셔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창릉 지구의 그때 그 정보를 유출했던 분들이 검찰에 기소돼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번에 이 발표가 내용 없는 발표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청사는 우리 조례에 시청사 입지 선정 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서 결정하는 거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정을 못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값의 문제는 사실상은 우리 고양시가 집값이 하락한 근본 원인은 자족시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어렵고 이러한 부분이라 여기에 40%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없었던 불모지 땅에 40%라는 자족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들어오게 되면 이제 2025년 6년도라면 한 7년 이렇게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와 그거와 사실상 연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임대주택 비율은 저희 법에 정해진 대로 대략 한 30% 선 내에서 35% 선 내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발표에 없는 10만 제곱미터, 3만 평의 테크노밸리 그쪽에다가 공업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가 사실상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분사법이 이런 법규 때문에 사실 이 공단이라든가 이런 공업시설이 큰 예산을 못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쪽은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만 어떻게 임시로 뭐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업 물량 지역 속에서는 그 기업들이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물량을 지정받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사실 그걸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고양시 이동 기자입니다. 화전 도시재생 지역과 이 지역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포함되지 않았죠? 예,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좀 도시재생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도시가 개발된 거랑 도시재생이랑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붙어 있다면은 아마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될지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식사동에서 이제 뭐 여러 지역에 뭐 교통 문제 때문에 요구 사항들이 많은데 고양선이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또 시청역이 아마 이제 이 기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요구를 이 고양선과 연결 가능해서 수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여기까지 이 부근까지 오면 한 발 한 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실 전혀 그 계획이 없었던 철도가 우리 고양시 중앙을 관통하도록 그 단초를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전역 같은 경우 도시재생은 사실상 전혀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화전역 부근은 지금 그 신도시 사업에서 다 빠져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제 도시재생의 활기를 띨 거다. 그러면 그 정말 요충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도시재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국비 12 매칭이 거의 450억 정도 되고 거기서 특화하는 것이 이제 드론센터나 우주항공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겹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질문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